예, 안녕하세요. 어제 8월 23일, 네, 기사가 하나 떴죠. 사실 저는 이 건은 잘 모르는 내용이었었어요. 네, 보니까 최소원 설립, K스포츠 30억 정여세 소송 2심도 승소. 네, K스포츠 재단, 최소원 씨가 설립했다고. 아무리 재판을 해도 밝혀지지도 않고, 예?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 최소원 씨가 대통령과 짜고 설립했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뭐 결국은 박 대통령도 20년 형을 받았고 최승훈 씨는 18년 형을 받았습니다.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 개 엉터리로 재판, 근거도 없는 이런 재판을 해놓고 네, 어제 2020년 8월 23일 나온 기사의 제목도 최승훈 설립 요 따위로 했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롯데그룹에 돌려준 출연금 70억 원의 과세, 법원 과세 불가.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건대 2018년도 아마 그 초에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있는 거의 다 둘 다 합쳐서 700여 원 되는 거 문재인이가 다 뺏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사를 보면서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 이런 글을 저장해 놓은 것 같지가 않아서 뭐 제가 다시 제 컴퓨터를 좀 더 뒤져는 보겠지만 이런 글을 저장해 놓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아쉽죠. 8월 15일 건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또 유튜브도 쏟아집니다. 제가 법원에서 가서 보고 정말 많은 자료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해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2016년도에 벌어진 그런 일들도 그때 분노만 하고 뭐 기사를 그냥 넘기고 그랬는데 필요해서 찾아보면 사실 뭐 저도 열심히는 저장했는데 뭐 저장도 중구난방이고 해서 찾지도 못하고 또 저장 안 해놓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료로 쓰려면은 정리도 잘하고 저장도 잘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넘어간 게 많아요. 그래서 8월 15일 건도 저도 막 열심히 기사도 저장도 하고 유튜브도 영상으로 저장도 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2018년도에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은 문재인이가 뺏어간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정유세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지원을 했었죠. 예. 지원하고 있다가 그거를 K스포츠 재단에서 롯데로 돌려줬어요. 그랬는데 강남 세무서에서 돌려준 거에 대해서 정유세를 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K스포츠 재단이 정유세 70억 4천만 원을 부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었었다고 그러네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를 했다. 근데 뭐 그 2018년도 초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뭐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건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뭐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재단 금액을 다 뺏어갔는데 거기에 뭐 누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뭐 결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갖고 이게 만일에 졌다면 최승훈 씨나 대통령한테 또 덤태기를 씌우려고 한 거였었겠죠. 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뭐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강남 세무서가 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에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 2016년 5월 출연금 롯데로부터 받았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려줬다. 한 달이라는 말에 굉장히 어감이 안 좋습니다.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8월 등등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8월께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출연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가 뭐 설립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고 거짓 언론이 덮어 씌운 겁니다. 네, 아무리 사실에 드러나도 이 나라 언론은 개쓰레기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최순 씨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20년을 받았고 최순실씨가 18년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됐다. 네. 강남세무서가 박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정력세 30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이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강남세무서에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각오하세요. 언젠가 법정에 세울 겁니다. 네?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당신들은 감옥 갈 생각하세요. 네? 제가 신현이 강남구청장 재판 받는 것도 봤는데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강남세무서 문재인이가 하는 꼬라지에 지금 좌파들한테 휘둘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K스포츠대는 30억 내라고 고소를 해갖고 있다고 했다고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강남세무서 담당들 각오하세요. 네, 제가 재판에서 위에 상사가 시켜서 하는 일도 직권남용이다 하는 걸로 봤거든요. 지금 국정원장들, 사법농단이라고 했던 법관들, 박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 직권남용입니다. 거기서 검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 박 대통령이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면 그거 못 갖다 준다 따졌어야지 왜 그걸 갖다 줬냐 이 지랄이에요. 네? 박 대통령 비서들 정호성 안 본 건 이제만 박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돈이 불법인 줄 몰랐어? 그거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지랄 하라고 했어요. 지금 검찰들 문재인한테 되돌아야지. 그 비서관들이 박 대통령한테 법으로 따져갖고 박 대통령이 이거 법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박 대통령이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비서들한테 뭐 소소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는데 비서들이 박 대통령이 이거 뭐예요? 왜 그래요? 그리고 따졌어야 돼요? 그 지랄 해갖고 박 대통령 비서들한테 지금 추징금 1억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감옥소에 넣었잖아. 당신들 강남세무서 있는 인간들 각오해야 돼요. 이따위로 가지고 당신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고소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했었어야지. 어쨌든 재판부 1심, 2심에서 이겼습니다. 1심 재판부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를 취득한 만큼 이 말도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억지로 냈다 이거죠. 네, 이 말 어폐가 있는 겁니다.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고 성수로 판결했다. 어쨌든 K스포츠재단이 롯데한테 다시 돌려준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정력세를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뭐 기사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서 법원이 하는 얘기가 가세 당국은 강남세무서는 출연금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강남세무서 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따위로 했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하고 롯데하고 해서 돌려줬다 이렇게 해도 출연금 반환한 것은 정역세 과세 대상이라고 항소했다. 강남세무서 직원들 각오하세요. 항소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했다고 보기는 없다.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고 저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은 결과적으로 K스포츠재단이 정역세 30억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것은 이것은 무효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판사가 그나마 양심이 좀 있어서 문구는 이 판결 내용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거나 판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강남세무서는 K스포츠재단에 정역세를 부과할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재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뭐 금요일 날 판결이 나왔으니까 일요일도 나왔을 텐데 아마 기자들이 없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뭐 저도 뭐 알았다고 해도 제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을 테고. 하여튼 박 대통령과 최승원 씨를 상대로 한 별 희한한 재판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롯데랑 관련된 거라 제가 우중찬 기자가 2018년 6월 15일 날 방송한 분을 제가 찾아서 봤어요.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2018년 5월 25일 날 나온 재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고영태 선고가 있었고 또 최순실 씨 재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박 대통령 특별활동비 재판이 있었어요. 뭐 다른 재판은 특히 이제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던 최순실 씨 재판에는 이건 항소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동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저는 또 사람들이 들어가는 고영태 재판도 사실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만 들어갔었죠. 초기에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갔었지만 계속적으로 다닌 사람은 저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고영태 재판에 들어갔고 특별활동비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대통령 안 나오시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재판에 들어간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저 혼자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쫓아다니느라고 신동빈 회장이 증언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제가 대통령 그 특별활동비 재판을 보고 왔을 때 거의 12시가 다 됐을 때라 증언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어쨌든 2018년 6월 15일 날 오정찬 기자의 유튜브에서 신동빈 회장이 그날 증언했던 육성 파일을, 육성 녹음을 들려주면서 방송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박근영이랑 고영태가 장난을 치고 돌아다녔었죠. 예, 하여튼 고영태는 머리가 안 되고 박근영이가 이런 제안서, 기한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든 기한서 중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한서를 보면 5대 거점, 체육 인재 사업 이런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부산, 경북, 대전 이렇게 5군데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를 빼고 4군데는 그 기존에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지만 서울은 서울에서 활용할 그 체육 시설은 하남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체육관을 시설을 짓기로 이렇게 이제 기획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정찬 기자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뭐 부산, 인천, 대전, 경북 이렇게 있는 것들이 펜싱,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겁니다. 고영태하고 네 노승일, 고영태는 펜싱, 노승일은 테니스였잖아요. 네, 그리고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한국 최대의 뭐 특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최순실 씨가 만들었다? 냄새가 한 개도 없죠. 최순실 씨가 했다면 성마를 넣었어야 되겠죠. 비싼 성마. 고영태가 했던 펜싱, 노승일가 했던 테니스, 탁구, 뭐 이거는 뭐 국민 체조라고 한 지가 오래됐죠. 뭐 탁구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국민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했었고 인기가 있었었고 뭐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운동을 하잖아요. 펜싱 같은 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연습하는 것도 엄청 비싸죠. 거기서 하면서 뭐 그 펜싱 그 스워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펜싱 하는 그 도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단어는 모르겠는데 제가 외국 갔다 와서 어떤 중학교를 하는 중학교 들어가는 애를 가르쳤었어요. 영어를 좀 가르쳐 줬는데 얘네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 녀석이 펜싱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펜싱을 했었어요. 들어갔는데 펜싱에 쓰는 용어들이 전부 다 불어더라고요. 제가 펜싱을 몰라도 이 녀석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다 알아들었거든요. 뭐 그 쓰는 용어나 이런 게 다 그렇죠. 뭐 그런 고급스러운 용어들이 다 불어에서 온 스포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이 하는 그 용어를 다 알아듣고 그 녀석을 좀 사로잡기는 했었었죠. 그래서
펜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싼 운동이잖아요. 테니스도 뭐 국민 스포츠니까 별거 아니고 이런 거였는데 어디를 봐도 최순실 씨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느낌은 하나도 들지를 않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영태하고 박근영이가 기획을 하면서 이제 땅을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남 신장동에 있는 그 땅, 제가 아침에 우정찬 기자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하남시 테니스 클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스포츠 센터를 지으려고 했었죠. 네. 처음에 35억 예산을 잡았다가 땅 매입하고 시설 건립하면서 이걸 갖다 75억 원으로 이제 올렸고, 롯데제과에서 5월 25일 5억을 받았고, 5월 27일 롯데카드, 또 5월 27일 롯데건설 각각 5억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롯데케미칼로부터 50억, 또 5월 31일 칠성음료로부터 5억 이렇게 받아서 70억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6월 1일 롯데카드에 5억, 6월 9일 칠성음료 5억, 6월 9일 롯데케미칼에 5억, 그 다음에 6월 10일 롯데제가 5억, 6월 10 롯데건설 5억 이렇게 돌려주고, 5월 13일에 롯데케미칼 45억 해갖고 전부 다 돌려주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답니다. 네, 정현식과 박근영의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6월 1일부터 이 돈을 돌려줬는데, 이걸 갖다가 검찰은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알려줘서 K스포츠가 롯데한테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다 보면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이 내용들이. 응? 그런데 우정찬 기자의 그 유튜브를 보면 K스포츠에 반한 이유, 근데 뭐 고영태나 박근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굉장히 의도적이었잖아요. 고영태 녹음 파일도 있잖아요. 에? 저들이 다 찾으려고 했던 거. 그랬는데 어쨌든 5월 30일 날 70억이 들어온 걸 보고 바로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반한 이유가 대한체육회 소유의 부지를, 지금도 하남 테니스 클럽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에요. 대한체육회 소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박근영의 진술이랍니다.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연말까지 매각 협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서 이 건물을 짓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서 바로 돌려준 거예요. 예, 그랬는데 물론 거기 그 안종범하고 이렇게 뭐 안종범하고 뭐 교수고 사제인 이 사람이 정현식 총장이 돈을 돌려주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뭐 우정찬 기자의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이 은행원이고 하니까 아마 돈이 워낙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게 뭐 소수한 몇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70억 되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땅을 매입해서 건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작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돈을 돌려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은 박근영이는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정현식 총장이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바로 6월 1일부터 바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 강남 세무서가 1일날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5월 31일) 날까지 다 받아서 6월 1일 날 바로 돌려줬는데, 이 강남 세무서가 K스포츠 재단이 롯데그룹의 출연금을 돌려준 것이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정여에 해당해 가세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 이렇게 지금 박근영, 이 나쁜 놈, 이 놈도 진술을 했잖아요. 대한체육회 소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작업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바로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윤식 총장은 뭔가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저기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돌려주라고 해서 바로 돌려준 거 아니에요. 재단 사업 목적에 땅을 매입해서 체육시설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 본 거다. 강남 세무서는 무슨 짓을 하고 어디서 이런 말을 듣고 이거를 기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박헌영 이 나쁜 놈이라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 세무서는 그걸 가지고 증여로 이유 없이 돌려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에 30억을 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박헌영이 진술한 거 보면은 그래서 급히 롯데그룹에 돌려주었다. 박헌영이가 급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 이게 만일에 박 대통령이 이거를 최순실씨가 짜고 이걸 했다면은 아니 박 대통령이 그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 여기다 말해갖고 야 그거 넘겨 이렇게 못했겠어요? 얼마든지 검찰들이 최순실씨나 대통령을 지금 엮은 것처럼 박 대통령도 대충 엮어서 얼마든지 최순실씨나 박 대통령 노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엮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를 봐도 일이 진행된 걸 보면 정현식 총장도 빨리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박헌영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응? 이런 걸로 봐서 어디에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이 K스포츠를 만들었다, 운영했다, 설립했다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개쓰레기 언론들아. 응? 그러면서 오정찬 기자의 유튜브에도 보면 박헌영이 보고 그러면 이 메인 문제를 누구하고 협의를 했나? 근데 박헌영이가 끝까지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대한체육회에 누구하고 이 땅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16년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돈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대통령 사건 터지고 나서 박헌영이 와서 했을 때가 2016년 연말이나 10월 달부터 이 문제 터졌으니까 이랬는데 몇 달 사이에 5개월, 6개월 사이에요. 근데 박헌영이가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언론 쓰레기들은 재판장에 와서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따위로 물론 저도 재판장에 가보면 사실 정리가 안 돼요. 검찰하고 변호사하고 물으면 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정리가 안 돼요. 뭐 오 기자가 정리를 해주니까 알아듣겠지만은 그러면 기자들도 알아보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따위로 거짓말 쓰지 말고 2016년도에 개쓰레기들이 좌파들이 씨부린 것처럼 아직도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의심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어디에 박 대통령 최순실 이름이 나오냐고. 응? 끝까지 박헌영이는 대한체육회에 누구하고 70억짜리 땅 매입하는데 30억짜리 35억짜리 이거 매입하는데 누구하고 얘기했는지를 협상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랬는데 검찰이나 판사는 여기 대해서 입 싹 닫고 추궁도 안 하고 말이나 돼요. 이러니까 개판 재판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정찬 기자의 유튜브에서 신동빈 회장한테 검찰이 물었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면 지원하겠느냐. 정말 우리가 문재인 평창 올림픽에 지원하라는 거 그거 기사에 보고 얼마나 저희가 울분을 토했나요? 이 얘기는 이재용 씨 재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판사가 벌써 언젠지도 잊어버렸네요. 올해 1월 말쯤에 판사가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에도 물었어요. 앞으로 정권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주 후에 열린 재판에서 삼성이 하는 얘기가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나?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기업의 회사의 그룹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관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결정해서 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신동민 회장이 재판에 나갔을 때는 2018년 5월 달이었었고, 그러고 나서도 1년이 다 돼가는 2019년 1월 달에 보세요. 그동안에 문재인이가 기업들 상대로 어떻게 했나. 이재용 회장하고 인도에 가서 지가 삼성의 주인이냐 가는 꼬라지하며 평창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기업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판사도 이재용 회장한테 묻잖아요. 앞으로 정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준법위원회를 만들어서 삼성이 기업에서 나가는 돈이 그룹에서 나가는 돈을 여기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나서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삼성에서 돈을 안 주겠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에다가 투자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훈이도 뿔딱지가 났고 문재인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꼬라지죠.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 검사가 물었어요. 새로운 정권에서 대통령도 고위 관계자가 돈 내놓으라고 하면, 지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지원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검사가 이렇게 이 사건과 같은 지원 요구를 받는다면 그 사업 내용이 그룹 이익과 무관하고 사업 내용도 부실하고 신설재단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서 수십억 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다분히 악의적인 거죠. 우리야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야말로 묻고 싶은 거예요. 이재용 회장, 신동민 회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들이 법정에서 말한 그대로 지키셔야죠.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야. 기업 총수들을 박 대통령이 엮기 위해서 재판대에 세우고 이런 거 물었으면 기업들한테 돈 뜯지 말아야지. 어디를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인도에 가갖고 삼성을 지 것처럼 행동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유죄가 되면 앞으로 박 대통령한테 돈 줬다고, 사실 뭐 박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체육재단 그런 좋은 일에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돕도록 하라 이렇게 했을 뿐인데 안종범이 중간에서 장난친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업들은 안종범이로부터 정경련으로부터 들어가면서 이거 대통령이 시키시나 보다, 대통령 하려는 사업인가 보다, 얘를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뭐 돈을 주게 된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기업 총수들도 감옥 속에 갔죠. 이재용 마찬가지고 신동빈 마찬가지도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었어요. 4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죄가 되면 신동빈 회장이 앞으로 그런 발언 자체가 어렵다고 본다. 어느 그룹도 현안이 있다. 이런 뭐 한국에서 정말 나라의 운명을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걸 뭐 박 대통령 뭐 도와달라고라고 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한 법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또 외국과의 그 외교에서도 어떤 기업을 위해서 또 대통령이 힘을 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영어로 뭐 CS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회 공헌기금, 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래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떤 기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뭐 전두환 대통령 때나 보듯이 뭐 그런 권력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투명하게 하면서 그런 것도 옛날처럼 그렇게 정치자금 뜯는 그런 일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별로 뭐 전체 매출의 몇 프로 정도는 사회공헌기금을 좀 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뭐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 수재의원금이라든가 또 어떤 날에 큰일이 있다든가 뭐 연말연시에 어떤 일이 있다든가 기업들이 다 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문화사업이라든가 인재 어떤 예술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만약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없다. 굉장히 이런 길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기금 어떤 뭐 기업으로서 뭐 돈을 벌었으니까 돈 내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업한테다가 책임을 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이렇게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거 대해서도 지난번에 국회에서인가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LG의 그 구본모 회장님과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법을 만들어 달라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한 방 먹인 거죠. 기업들이 법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씨 재판에서도 좀 안타까워요. 이재용 씨도 뭐 준법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법을 만들어주면 우린 그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삼성 재판 이재용 씨 그 재판에는 뭐 정말 변호인단이야 막강하죠. 막강한데 어떻게든 대통령한테 덮어씌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꼬락서니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자기네 발목 잡혔어요.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나 밀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여튼 대통령한테 덮어씌고 우리는 박 대통령한테 질책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희생자다. 피해자다. 정말 이 문구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고 이러고 있죠. 뭐 재판을 하려니 문재인이야 이재용을 감옥에 놓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좌파들이 가만히 있나요? 들들 볶겠죠. 하여튼 그렇게 신동빈 회장이 대답을 했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다 돼서 면세점 특허권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딴 데로 넘겨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당시에 사실 2015년도 이때쯤만 해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아서 우리가 면세점이 더 필요할 때였었어요. 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뭐 화장품 같은 거 싹쓸이를 했죠. 그래서 면세점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롯데에서 손을 떼고 다른 기업으로 뭐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하는지 어쩐지 하여튼 롯데는 기간이 다 돼서 이거 딴 이제 기업들한테 넘겨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새로이 면세점 사업을 특허를 받은 그 기업이 이 면세점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인수를 하면은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직원들 고용 문제 이거 되게 심했어요. 저는 그때를 너무 잘 기억해요. 제가 화장품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객도 많이 몰려오고 그 면세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롯데에다가 그 뺏고 뭐 다시 새로 그 면세점 특허권을 딴 데 주는 것보다는 면세점을 좀 더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가서 아마 롯데도 계속 할 수 있었고 제가 아는 그 중소기업들 화장품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면세점 사업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거를 그 특허권을 따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롯데가 그거를 봐달라고 해서 또 뭐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형님하고의 문제 그런 거를 좀 박 대통령한테 잘 봐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 돈을 줬다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개 엉터리죠.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의 그 선고에 보면은 요구성 뇌물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동빈 회장이 1년에서 1심에서 4년인가 받았고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또 대법원에서 2년 6개월 또 4년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재판은 끝났는데 항소심은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는 박 대통령, 최서원, 신동빈 회장 세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피고인이 셋이지만 신동빈 회장은 자기하고 관련된 재판에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 대통령하고 최소원 씨 재판인 줄만 알고 있었죠. 실제로는 세 사람이
재판 받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최수원 씨만 혼자 재판을 받았고 나중에 신동빈 회장은 필요한 자기하고 관련된 재판에만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1심 제가 뭐 그 김세윤을 가는 재판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었죠. 뭐 쫓겨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어쨌든 법정 구속이 됐었고 항소심이 되면서 신동빈 회장은 그 형제들하고 그 가족들 재판에 전부 다 그 공금 횡령 뭐 이런 걸로 뭐 그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부터 전부 다 감옥 그 재판 받는 그런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소심은 거기 가서 했었고 대통령 관련 요 뇌물건 요거만 열릴 때 제가 가서 잠깐 봤는데 롯데그룹의 변호사들도 K스포츠재단 당연히 미래재단 심지어 더 블루K 고영태가 만든 이것까지 전부 다 최수원 씨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변론을 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특히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은 뭐 어떻게 불가항력이고 더 블루K 같은 것도 최수원 씨한테 덮으시고 할 때 제가 롯데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쳤어요. 왜 그렇게 잘못 알고 하냐고. 아니라고. 물론 이재용 삼성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똑바로 알고 하라고. 더 블루K는 고영태가 만든 거지 최수원 씨가 만든 게 아니다. 똑바로 알고 하라고.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참 내 말이 먹히겠냐 싶더라고요. 네, 이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남세무서가 정말 앙큼스럽게도 뭐 여전히 대통령이나 최수원 씨한테 또 덩달아서 지금 좌파들이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강남세무서도 대통령하고 최수원 씨한테 덮어씌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돌려준 건데 거기다 정유세를 달라고요? 정말 세상이 너무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언젠가는 정말 세상이 똑바로 됐을 때 강남세무서에 이런 짓 한 거는 법정에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어제 기사 난 거 이거를 제가 기사도 받고 우정찬 기자의 그 신동빈 회장이 증언으로 나왔던 이 재판 보면서 확실하게 어떤 건지는 깨달았는데 정말 박 대통령을 짓밟으면서 온 세상이 너도 나도 박 대통령이나 최수원 씨를 짓밟았다는 것을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네요. 그나마 판사들이 사실 법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렇지만 뭐 지금 뭐 판사고 검사들이 뭐 제정신인가요? 예, 그러면서 그나마 판사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정의세를 낼 근거가 없다. 이렇게 K스포츠 재단이 승소를 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사실 대통령 재판 신동빈 회장이 나온 이 재판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중요한 재판 내용이거든요. 근데 2018년 6월 15일 날 올렸을 거예요. 아마 기자가 여기 유튜브에는 날짜가 하루씩 좀 뒤로 빠지거든요. 6월 14일 날로 돼 있는데 이게 조회수가 26,132회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 4, 5번, 6, 7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26,132회 여기서 몇 번 본 사람 빼고 나면 실제로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되겠냐고요. 네? 이렇게 진실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러고 있답니다. 네? 제가 뭐 정강훈 측 아니면 미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그쪽에 유튜버들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도 유튜버들 합치면은 수십만 나가서 수백이에요. 뭐 신의 한 수 그 사람 구독자 있고 뭐 웬만한 거 올리면은 바로바로 몇십만 명 되는데 우정찬 기자의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2년이 넘었어도 26,132회예요. 이러니 도대체 세상의 진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만 알고선 소리치고 아니다 하고 있는데 참 진실이 알려지기가 참 영원하군요. 세상에. 네. 제가 어제 조 대표가 18일 날 했던 말씀이 참 좋아서 지금 뭐 8월 15일 날 건으로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우파들을 아주 말살을 하려고 하는 저런 거에 대해서 조 대표님이 하신 말씀 참 좋아서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톡방에 아는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날랐어요. 날랐는데 제가 2010년도
부동산 공부할 때 만났던 그 친구들 방에다가 그걸 날랐더니 나중에 봤더니 거기 있던 한 인간이 조은진이 친중이라 하면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용을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 녀석하고 작년 말인지 언제쯤에도 한번 대판했거든요. 전화로. 그랬는데 이 녀석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아주 어제 엄청 공격을 했는데 제가 그게 댓글을 쓰면서도 참 느낀 게 이런 사실 물론 어제 이제 정강원이 했던 엉터리 얘기하고 그 진짜의 내용이 우정찬 기자가 작년 6월 달에 올린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9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정강원 측이나 미통당 지지하는 방이라면 아마 그게 수십만 명이 됐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실은 겨우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겨우 몇만 명, 우리 뭐 이 태극기 마당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고 모르는 인간들 뜯어낸 게 수백이에요. 응? 그러면서 아직도 아무리 조 대표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도 그건 안 먹히고 거짓말 갖고 뜯어낸 인간들이 더 많아요. 어? 이러면서 무슨 태극기를 들고 돌아다닌다고 엄청 목소리 높이는데 정말 이 나라가 깨어나기까지는 지금 영원한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해요. 이 언론들이 기사 낸 꼬락지 하면 이따위로 내고. 네. 하여튼 뭐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정찬 기자 유튜브를 보면서 또 제 노트를 보면서 다시 그 진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